자, 1번 문제를 보니까 4차 방정식 x의 4제곱 더하기 x의 3제곱 마이너스 5x의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는 0에 실근 중 무리수인 두 근의 곱을 구하라 그랬고, 일단 인수분해를 해야 되니까 대입해서 0이 되는 x를 4차 방정식이니까 두 개를 찾아볼게요. 일단 x에 1을 대입하면 1 더하기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더하기 2는 0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더하기 3 더하기 2니까 사라지고 사라지고 사라져서 0 되고, 그 다음에 x에 2를 한번 대입해보면 16 더하기 8에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6 더하기 2니까 0 되죠. 따라서 마이너스 1과 2를 가지고 조립제법을 써볼게요. 그러면 개수를 이렇게 적어주고 니은자 그린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대입하자. 1, 마이너스 1, 0, 0, 마이너스 5, 5, 2, 마이너스 2, 0. 그 다음에 한 번 더 2로 적어주면 1, 2, 2,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0이고요. 자, 그럼 인수분해 했을 때 마이너스 1을 대입했으니까 x 더하기 1을 가지고 있고, 2를 대입했으니까 x 마이너스 2를 가지고 있고, 자, 여기 있는 것들을 그대로 적어주면 x제곱 더하기 2x의 마이너스 1은 0이죠. 따라서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1은 0에서, 자, 무리수인 두 근을 가질 거니까, 자,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통해서 두 근의 곱은 뭐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니? 그렇지. 마이너스 1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정답은 5번이고요. 잘 정리하고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자, 2번을 보니까 3차 방정식 x3제곱 마이너스 ax의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는 0에 세 근을 1과 알파와 베타라고 할 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의 값을 구하라고 했고, 일단 x는 1을 근으로 가지니까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1 마이너스 a에 더하기 3에 더하기 2는 0이라서 a는 6이고, 그러면 x 3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는 0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인수분해를 해야 되니까 조립제법을 써볼게요. 그러면 개수는 1, 마이너스 6, 3, 2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1을 근으로 가지니까 1을 가지고 써보면 되겠죠. 첫 번째 거 내려가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마이너스 2 나오고 이렇게. 그러면 얘는요,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가지고 그 뒤에 있는 거는 개수를 그대로 적으면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5x에 마이너스 2는 0이야. 그러면 요거는 0, 요거는 0에서 x는 1을 근으로 가지고,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2는 0은 2차 방정식이니까 여기에서 두 개의 근이 나올 건데 그 두 개의 근이 알파랑 베타가 되겠지? 그지? 그럼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 알파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는 5고요. 두 근의 곱 알파 곱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2죠. 자, 이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구하라고 했으니까 곱셈 공식의 변형을 쓰면 될 거야.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자, 5의 제곱이니까 25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을 곱하니까 더하기 살아서 정답은 29가 되겠죠. 자, 3번이고요. 얘도 잘 정리한 다음에 다음 문제로 갈게요. 자, 3번 문제를 보니까 3차 방정식 x 3제곱은 1에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 때 다음의 값을 간단히 하라 그랬어요. 일단 얘 같은 경우에는 암기하지 말고 그때그때 쓰라 그랬잖아요. 직접 증명을 하면서
1을 넘기면 x의 3제곱 마이너스 1이고 인수분해하면 x제곱 마이너스 멍청이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1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이고요. 그러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에 두 허근이 자 하나가 오메가니까 나머지 하나는 오메가 바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공식 몇 가지만 적어 볼게요. 일단 오메가가 이 방정식의 근이니까 여기다가 대입할 수 있어. 오메가 3제곱은 1이고 그 다음에 또 오메가가 요 방정식의 근이기도 하니까 대입해서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고 그 다음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있으니까 근과 계수 관계를 써서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반은 마이너스 1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반은 1 이렇게 4개의 식을 우리가 구해낼 수 있죠. 자, 이때 이 4개를 가지고 여기 있는 값을 계산을 할 건데 오메가는 오메가고 오메가 3제곱은 1이잖아요. 여기 마우스 커서 보이죠? 요거 그 다음에 오메가 5제곱은 자 오메가 3제곱 곱하기 오메가 제곱인데 오메가 3제곱이 1이잖아요. 따라서 오메가 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데 지수가 이렇게 클 때에는 지수를 3으로 나눈 나머지를 쓰라 그랬죠. 5를 3으로 나눈 나머지는 2니까 오메가 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그러면 얘는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이니까 요거 봐봐. 뭐니 이거? 그렇지 0이지. 따라서 얘가 사라져 이렇게. 그럼 왠지 느낌상 그 다음 세 개도 사라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오메가 7제곱은요 지수 7을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 오메가 9제곱은 3으로 나누어 떨어지죠. 3의 배수일 때는요 1이라 쓰면 되겠죠. 오메가 11제곱은 오메가 제곱이라서 똑같이 0으로 사라져. 그럼 남아있는 게 요거 오메가 13제곱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고 오메가 15제곱은 1이야. 그치? 그럼 결과적으로 오메가 더하기 1만 남는데 얘가 보기에 있어 없어? 보기에 없잖아. 잘 보면은 오메가 더하기 1은 여기 왼쪽에 있는 식에서 오메가 제곱을 오른쪽으로 뭐 한 거랑 같니? 이항한 거랑 같아서요. 그럼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은 보기에 있잖아요.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이 4번처럼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오메가 더하기 1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땐 걔가 정답이 되겠죠. 그지? 잘 정리하고 다음 문제로 갈게요. 자, 4번 문제를 보니까 x 더하기 y는 4, x 곱하기 y는 a를 만족시키는 실수 xy가 존재하도록 하는 실수 a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어. 자, 허수가 아니라 실수야. 그러면은 그냥 위에 y 있죠. 멍청이. x 더하기 y는 4가 있으니까 y는 마이너스 x에 더하기 4라고 정리한 다음에 아래 있는 식에다가 대입을 할게. 그러면 x에다가 y는 마이너스 x에 더하기 4고 a. 그럼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4x는 a고요. 이 식을 정리하면 x제곱에 마이너스 4x에 더하기 a는 0이죠. 근데 여기서 분명 2차 방정식이니까 x값이 두 개가 나올 거야. 근데 실수 xy라 그랬으니까 그 x값은 허수가 아니라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 실수가 나와야 돼. 그럼 결국 실수인 근이니까 2차 방정식이 무슨 근을 가지는 거냐면 실근을 가지는 거야. 근데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지려면 판별식 d가 0보다 어때야 돼요? 그렇죠. 크거나 같아야 되잖아요. 따라서 주어진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 d를 쓰면 x의 개수가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을 쓰자. 그러면 자 4-a가 나와서 그게 0 이상이 돼야죠. 그럼 4를 넘기면 이렇게 될 거고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a는 4 이하니까 a의 최대값은 2번
4가 되겠죠. 어쨌든 실수를 가진다는 거는 결국 실근을 가지는 거니까 판별식으로 생각을 하자. 이 관점을 잘 기억하고 자, 정리한 다음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5번을 보니까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모서리의 길이가 X센티미터인 정육면체에서 밑면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는 각각 2cm, 1cm씩 줄이고 높이를 2cm 늘려서 직육면체를 만들었더니 그 부피가 10세제곱 cm가 되었다. 이때 x의 값을 구하라 그랬어.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너무 잘 그리진 않을게요. 왜냐면은 너희들의 그림 실력이 그렇게 완벽하진 않잖아요. 그죠? 디스하는 거 아니에요? 디스인가요? 좀 다시 찍을까요? 그냥 갈게요. 일단 가로의 길이는 2cm 줄인다 그랬고 그림은 그냥 그림으로 보자. 그리다 보니까 좀 늘어난 것처럼 그려졌는데 2cm 줄어든 거예요. 그 다음 세로는 1cm 줄였고 높이는 x에서 2cm 늘렸으니까 x 더하기 2죠. 그러면은 직육면체의 부피는 가로 곱하기 그 다음에 세로 곱하기 그 다음에 높이잖아요. 그죠? 그게 뭐가 됐대요? 그죠? 10이 됐대요. 이렇게 방정식 작성했으니까 이거를 풀면 되는데 잠깐 풀기 전에 항상 식을 작성했으면 x에 뭐를 지정하라 그랬더라? 그렇지. 범위를 지정하라 그랬잖아요. 일반적으로 도형이 나오면 변의 길이가 0보다 크다를 가지고 x의 범위를 지정할 수 있다 그랬어. 그러면 가로의 길이도 0보다 크고 세로의 길이도 0보다 크고 높이도 0보다 커야 돼. 정리하면 x는 2보다 크고 x는 1보다 크고 x는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되고요. 이것들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수직선을 그려서 이 세 개가 공통으로 만족하는 범위를 찾으면 x는 2보다 크다가 나올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주어진 방정식을 풀 건데 이 x의 범위를 만족하는 것만 정답으로 인정을 해야 돼. 자, 그럼 주어진 식을 정리하면 사실 이게 공식이 있지만 까먹었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냥 쓸게. x제곱 마이너스 3x에 더하기 2에 앞에 두 개를 먼저 곱한 거예요. 거기다가 뒤에를 곱해요. 그러면 x 3제곱에 2x의 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은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2x는 마이너스 4x 그 다음 더하기 4죠? 는 10이고요. 10을 왼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죠? 그럼 마찬가지로 인수분해 해야 되니까 마찬가지로는 아니다. 나는 앞에 문제를 쭉 이어서 풀고 있지만은 너희들은 이것만 들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자, 그럼 다시 3차 방정식이 있으니까 인수분해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0을 만족하는 x를 찾아야 되니까 1 정도 한번 집어넣으면 누가 봐도 0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다음에 x에 마이너스 1 이런 거 대입하면 좀 그래. 왜냐면 x는 변의 길이이기 때문에 음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x에 2 이런 거를 대입해 봐야겠죠? 2 집어넣으면 8 빼기 4 빼기 8 빼기 6이니까 0 돼요? 안 돼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x에 3 집어넣으면 27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6이니까 0 되지. 사실 센스 있는 친구들은 x가 2보다 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과 2는 대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대입할 필요가 없고요. 3부터 대입을 했으면 좀 센스 있는 친구가 되겠지. 그지? 자, 그러면 개수를 좀 적자. 개수를 공간이 없으니까 이 왼쪽에다가 적을게.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자, 니은자 그려가지고 3, 1, 3, 2, 6, 2, 6, 0이고 그러면 3을 대입했으니까 x 빼기 3을 인수로 가지고 그 다음에 x의 제곱에 더하기 2x에 더하기 2는 0이야. 그럼 여기에서 x는 3을 가지고요. 그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는 0에서 두 개의 근을 가질 건데 요거 빠르게 판별식 4분의 d를 쓰니까 자, 1-2는 마이너스 1 음수라서 여기에서는 무슨 근을 가져요? 허근을 가져요. i를 포함한 x를 가진다고. 허근, 허수인 숫자. 근데 변의 길이는 허수일 수가 없잖아. 따라서 여기선 이제 근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판단해서 결국 x의 값은 뭐밖에 없어? 3밖에 없어. 그래서 정답은 3이 되는 거예요. 이 범위에도 맞잖아요. 그죠? 그럼 누군가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 선생님, 애초에 3을 대입해서 0인 거 여기서 발견했었잖아요. 그냥 x는 3 쓰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이 문제 한정으로는 가능한데 이게 숫자가 조금만 바뀌어도 x가 여러 개 나올 가능성도 있거든. 그래서 마지막까지 확실하게 검증을 한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잘 정리하고 자, 마무리한 다음에 다음 문제로 갈게. 자, 6번 문제를 보니까 그림이 좀 잘 안 나와서 그림을 좀 제대로 그릴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야, 살짝 그림이 좀 망필이긴 한데, 이렇게 해서, 지금 직사각형이 있는 거야. 여기가 원의 중심이고,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지름의 길이가 13인 원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34일 때 가로와 세로 중 긴 변의 길이를 구하셔라. 내가 가로를 x라고 하고 세로를 y라고 할게. 그 다음에 x가 y보다 크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x를 구하면 되는 거죠. 긴 변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일단 첫 번째로 직사각형의 둘레가 34라며 그러면 x 더하기 y x 더하기 y에다가 두 개씩 있으니까 두 배를 해서 34네. 자, 2로 약분하면 x 더하기 y는 17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렇게 지름의 길이가 13이니까 이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의 정리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3의 제곱 169고요. 이거는 x자리에 y를 집어넣고 y자리에 x를 집어넣어도 식 전체에 변함이 없는 무슨 식이에요? 그렇지, 대칭식이잖아. 대칭식일 때는 첫 번째로 x 더하기 y 값과 그 다음에 x 곱하기 y 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곱셈 공식의 변형을 써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x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2xy야. 근데 얘가 169고 여기가 17이니까 17의 제곱은 289, 그 다음 마이너스 2x의 y. 정리하면 2x의 y는 120이니까 xy는 뭐예요? 60이죠. 따라서 x 더하기 y는 17, x 곱하기 y는 60인 거를 구했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첫 번째 상태, 1번 상태에서 x랑 y가 바로 보이면 그냥 바로 구하라 그랬는데요. 너희들은 보이니? 더해서 17이 되고 곱해서 60이 되는 두 개의 수는 5랑 뭐가 있어? 12가 있잖아. 더해서 17, 곱해서 60. 두 개 중에 하나가 x면 나머지 하나는 y일 거야. 그지? 그러니까 x가 10이면 y가 5일 거고 x가 5이면 y는 12인데 어차피 문제에서는 두 개의 변 중에 긴 변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12, 5번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넘겨도 되는데요. 잠깐 첨언을 하자면 이게 x 더하기 y랑 x 곱하기 y를 구해도 직관적으로 안 보이는 경우가 있다 그랬어. 그때에는 x, y를 두 근으로 하는 t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작성하자 그랬죠. 그럼 t제곱에 마이너스 t의 개수는 두근 x랑 y의 합이니까 17이고요. 상수항은 두근 x랑 y의 곱이니까 60이 되죠. 는 0이고요. 이거 5, 12에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인수분해가 되지. 그러면 t는 5 또는 뭐가 나오냐면 12가 나오는데 애초에 t가
x, y를 두근으로 했잖아요. 따라서 두 개의 t 중에서 하나가 x면 나머지 하나가 y가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가 x면 나머지 하나가 y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래나 저래나 결과는 같고요. 서술형이 나온다면 마지막까지 풀이를 작성해주고, 객관식으로 나온다면 그냥 2번처럼 직관적으로 보이는지를 먼저 확인해줘. 알겠죠? 그러면 정리하고 자 마무리 할게요. 자, 7번 문제를 보니까 2차 부등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이상의 해가 x는 2뿐일 때 상수 abc의 부호를 바르게 나타낸 것을 구하라 그랬는데, 일단 이게 부등식인데 마치 방정식처럼 해가 나오네요. 이거 기억해야 돼. 부등식인데 방정식처럼 해가 나오는 유일한 경우는 x축에 접할 때라 그랬어요. 그렇죠. 접할 때라 그랬고, 물론 접하긴 하지만 뭐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그림을 그려봐야 돼. 잘 봐. x축이 이렇게 있고 접하긴 접할 건데 위로 볼록으로 접해야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x가 2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야, 자, 얘가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의 더하기 c거든. 문제의 부등식을 해석해보면 2차 함수가, 그러니까 이 검정색을 말하는 거예요. 마우스 커서. 얘가 0은 x축이잖아요. x축과 크거나 같다. 즉 만나거나 위에 있는 x의 범위잖아. 근데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위에 있는 x는 없어. 위에는 없잖아. 대신에 뭐인 순간은 있어. 만나는 순간이 있어서 유일하게 x는 2가 해가 되는 거야. 그럼 확인할 수 있는 게 이 ax의 제곱 더하기 bx의 더하기 c는 x는 2에서 접하니까 미안, 내가 지금 감기를 걸려가지고 x는 2에서 접하니까 일단 x-2의 제곱, 완전 제곱 꼴이 될 거고요. 최고차항 계수는 a인데요. 위로 블록이니까 a는 음수겠죠. 그럼 이걸 전개하면 ax의 제곱 마이너스 4a의 x 더하기 4a고, 그러면 좌변과 우변을 비교해 보니까 x의 개수인 b가 마이너스의 4a인데 a가 음수잖아. a가 음수. 거기 앞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b는 양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상수항 c가 4a가 되는 건데요. 그럼 a랑 c는 부호가 같겠죠. a가 음수면 4배도 음수야. 그래서 c는 음수. 따라서 a는 음수, b는 양수, c는 음수. 정답 어디 있니? 음수, 양수, 음수. 음수, 양수, 음수 2번에 있겠네요. 일단 다시 한번, 자, 부등식인데 방정식처럼 해가 나오는 유일한 경우는 뭐 할 때야? 접할 때고요. 다만 아볼인지 위볼인지는 직접 그림을 그려가면서 따져봐야 돼요. 그때. 잘 정리하고 다음 문제로 갈게요. 자, 8번 문제를 보니까 오른쪽 그림은 두 점 마이너스 1,0, 2,0을 지나는 이참수 y는 fx의 그래프를 나타낸 것이다. 자, 부등식 여거의 해가 마이너스 3 이상 3 이하일 때 상수 k 값을 구하라 그랬고, 일단 내가 두 가지 풀이법을 보여줄 건데, 첫 번째는 서술형이 나오면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다 싶은 거거든. 일단 fx의 x 절편이 마이너스 1과 2니까 x 더하기 1에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가지고 최고차항 계수는 모르니까 a라고 할게. 물론 아래로 볼록이니까 a는 양수일 거고요. 자, 그 다음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게 f의 2분의 x-k가 0보다 작거나 같다잖아요. 그럼 얘는 x의 자리에 2분의 x 빼기 k가 들어갔으니까 여기 x랑 여기 x에도 2분의 x 빼기 k를 대입을 하는 거야. 그럼 f의 2분의 x 빼기 k는
A에 자 2분의 x 빼기 k에 더하기 1 그리고 2분의 x 빼기 k에 마이너스의 2죠. 다시 x의 자리에 2분의 x 빼기 k 들어갔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이 x의 자리 마우스 커서 x의 자리에도 2분의 x 빼기 k를 대입했고 그게 0 이하래. 자, 그럼 부등식을 풀 건데 a는 어차피 양수니까 약분 처리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등식의 양변에 4를 곱할게요. 부등식의 양변에 4를 곱하는 이유는 4는 2 곱하기 2잖아요. 그래서 2 하나는 여기 괄호에 집어넣고 다른 2 하나는 여기 괄호에 집어넣어서 분모에 2가 있는 거를 없애주고 싶어. 없애주려고 하는 거야. 참고로 4를 곱했다고 각자 4를 대입하는 게, 아니 4를 분배하는 게 아니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2 안으로 집어넣으면 x 빼기 k에 더하기 2고 여기는 x 빼기 k에 빼기 4야. 이렇게 되고 그러면 x는요 k 빼기 2가 있고 k 더하기 4가 있지. 다시 요거를 0으로 만드는 x가 k 빼기 2랑 k 더하기 4인데 부등식이 작거나 같다면 그 사이값으로 해가 나오는데 문제에서 요 해가 마이너스 3 이상 3 이하래. 그럼 단순하게 오른쪽에 있는 것만 비교하면 k 더하기 4가 3이 돼야 되니까요. k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요. 정답은 2번이죠. 이렇게 우리가 처리해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이게 첫 번째 풀이고 그 다음 두 번째 풀이는 뭐냐면은 내가 f에 2분의 x 빼기 k는 0 이하의 해가 여거인 거 알잖아요. 그럼 이거 전에 그냥 fx가 0 이하다의 해를 먼저 구할래. 알겠지? 그러면 fx가 0 이하인 구간은 여기잖아, 여기. 그러니까 마이너스 1과 2 사이라서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x의 자리에 2분의 x 빼기 k가 들어갔으니까 여기도 x의 자리에 그대로 2분의 x 빼기 k를 집어넣는 거지. 그대로. 이렇게 하면은 직접 식을 작성해서 풀던 것보다는 조금 더 빨리 처리할 수 있어. 양변에 2를 곱하면 마이너스 2, x 빼기 k 4고요. 그 다음 등식의 양변에 전부 다 k를 더하면 k 빼기 2, k 사라지고 x, 그 다음에 4 더하기, k 더하기 4죠. k 더하기 4. 그럼 여기 있는 식이 또 그대로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이제 이거랑 같은 거니까 똑같이 우리가 따져가지고 k는 마이너스 1인 거 구할 수 있죠. 사실 이게 뭐 나 같으면 서술형으로 써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이게 학교 쌤들마다 좀 깐깐한 쌤은 뭐야 왜 내가 예상하지 못한 거로 풀어 하면서 감점 처리할 가능성도 있어가지고 좀 애매해. 그래서 굳이 서술형으로 쓰고 싶다 싶으면 뭐 물어보고요 학교 쌤한테. 그게 아니면 그냥 첫 번째 풀이로 가는 게 낫겠죠. 정석적으로. 객관식이면 2번이 편하겠다.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하고 9번 문제 9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인 범위에서 다음에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때 실수 k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어. 그럼 이거를 좌변으로 이항하면 2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에 더하기 1 마이너스 k는 0 이하가 될 거고 이게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항상 성립해야 된대. 그럼 내가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상태를 파악을 하면 x축이 이렇게 있어서 이참수가 이렇게 그려질 거야. 두 개의 교점이 있을 거고 얘가 fx야. 2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마이너스 k. 근데 이 그래프는 그냥 봤을 때는 x축 아래쪽도 있고 x축 위에 부분도 있어. 따라서 주어진 녀석이 x축보다 항상 아래에 있는 건 아닌데요. 그럴 필요가 없고 우리는 이 범위에서만 x축과 만나거나 아래에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1과 1은요, 이 교점 있죠. 이 교점을 경계로 해서 안쪽에 이렇게 안쪽에 있으면 돼. 그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고 1이 여기 있으면 짜잔, 그림이 좀 작아가지고 다시 그렸어요. 자, 마이너스 1과 1이 양쪽 교점을 경계로 안쪽에 있으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게 여기고 1 여기잖아요. 우리는 이 사이만 볼 거고 실제로 나머지는 볼 필요가 전혀 있어 없어? 전혀 없고 이 사이만 봤을 때 여기만 봤을 때 x축보다 항상 만나거나 아래에 있는 거 맞잖아요. 그쵸? 자, 그럼 어떻게 식을 작성할 거냐면 경계가 마이너스 1과 1이잖아. 경계에서의 함수값의 부호를 가지고 식을 작성할 거야. 경계의 적어볼게. 함수값의 부호를 가지고 작성하자. 그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게 f의 마이너스 1이야. 이게 x축보다 내려가니까 음수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1을 대입한 게 내려가. 여기 f1이야, y값이. 이것도 내려가서 음수고요. 마지막으로 등호 여부 따질 건데요. 여기다 등호를 집어넣으면 f-1이 0이 된 거니까요. 마이너스 1이 여기 교점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도 f1이 0이다 라고 처리하면 여기 경계 1이 교점으로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은 이 경계를 확인을 해봐도 이 파란색을 보는 거고 파란색에서도 여전히 x축과 만나거나 아래에 있는 거 문제의 조건 요거를 만족하니까 가능하죠. 그럼 풀어보자. f의 마이너스 1은 2 마이너스 2 더하기 2에 더하기 1 마이너스 k가 0 이하라서 k는 5 이상이고 and f1은 2 빼기 2에 더하기 1 마이너스 k는 0 이하라서 k는 1 이상이죠. 그러면은 요거랑 요거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요. k는 5 이상이 될 거고요. 따라서 실수 k의 최소값은 5번이 되겠죠? 일단 이거 쉬운 유형,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잘 연습하고 정말 진짜 모르겠으면 이게 제한 범위, 그냥 제한 범위가 일단 걸려 있으면은 그 제한 범위 양 끝에 있는 경계를 대입하면서 생각하자. 대입해서 부호 따지자. 그렇게라도 기억해. 알겠죠? 자, 그러면 넘겨가지고 10번 문제 한번 처리해보자. 자, 일단 두 2차 방정식 이렇게 존재하고 두 2차 방정식 중 하나의 방정식만 허근을 갖도록 하는 상수 a 값을 정할 때 a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어. 그럼 일단 x제곱에 더하기 2a의 x 더하기 3a는 0이 있는데요. 이거의 판별식을 d1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ax제곱 더하기 a의 x 더하기 1은 0이 있는데 이거의 판별식을 d2라고 할게요. 그러면 두 개 중에 하나만 허근을 가지잖아요. 그럼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을 거야. 첫 번째는 뭐냐면은 첫 번째 방정식이 허근을 가져. 그러면은 d1은 0보다 작아야 돼.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방정식은 허근을 가지면 안 되는 거니까요. d2는 동시에 0 이상이 돼야겠죠. 이렇게. 자, 아니면은 이럴 수 있어요. 첫 번째 이번에는 두 번째 방정식이 허근을 가져. 그러면 두 번째 방정식의 판별식 d2가 음수가 돼야 되고, 그리고 동시에 첫 번째는 허근을 가지면 안 되니까 판별식이 0 이상이 돼야겠죠. 이렇게. 그죠? 자, 그럼 일단 각각의 방정식의 판별식을 구하면 첫 번째 녀석 짝수 판별식을 쓰면 a제곱 빼기 3a, 두 번째 거 판별식 쓰면 a제곱 마이너스의 4a죠. 그럼 내가 풀어보자. 첫 번째 d1은 음수가 돼야 돼. 그러니까 a의 a 빼기 3은 음수가 돼야 돼. 인수분해 미리 했어. 그럼 a는 0보다 크고 3보단 작아. 그리고 and d2 a의 a 빼기 4는 0 이상이어야 해. 그러면 a는 0 이하 또는 a는 4 이상인데 요거랑 요거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요. 수직선 그려볼게요.
자, a는 0과 3 사이. 자, 그리고 오른쪽 거는 0 이하 그리고 4 이상이니까 공통범위 없어서 여기서는 a 값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고, 그러면 두 번째 거는 이제 d1이 0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a의 a 빼기 3 다른 색깔로 할까? d1이 이거잖아요. 그러면 a의 a 빼기 3이 0 이상. 풀어버리면 a는 0 이하 또는 a는 3 이상. 그 다음에 d2는 0보다 작다. 그러니까 a의 a 빼기 4는 0보다 작다. 풀어버리면 a는 0보다 크고 4보단 작다. 그러면 요거랑 요거를 동시에 만족할 거니까 수직선 그려가지고 표현하면 첫 번째 거는 0 이하, 두 번째 거는 3 이상. 그 다음에 요거는 0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다니까 공통범위는 여기만 생겨. 이 0은 공통범위가 없는 거지. 그지? 하나라도 포함이 안 되면 공통은 없는 거예요. 따라서 a는 3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아서 a의 최소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3, 5번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잘 정리하고, 자, 이것도 쉽지 않았으니까 잘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11번을 보니까요. 이차함수가 있고 요거에 대해서 주어진 2차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해가 없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를 구하래. 그러면 x제곱에 마이너스 2ax 플러스 9a는 0보다 작다의 해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그럼 그림을 그리면서 상태를 파악을 하자. 그럼 x축에 대해서 이거 아래로 볼록이잖아요. 근데 0보다 작다는 x축보다 아래잖아. 그러니까 x축보다 아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생각해봐. x축보다 아래가 없다라는 건요, 싹 다 만나거나 위에 있다라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만나거나 다 위에 있다라는 거 아닌가요? 자, 그래서 내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친구들은 하다못해 암기라도 하라 그랬죠. x제곱 마이너스 2ax에 더하기 9a가 0보다 작다에 해가 없을 경우에는 그 반대에 작다의 반대는 크거나 같다잖아. 요거의 해가 모든 실수다라고 암기라도 하라 그랬지. 근데 그림을 그리면 당연히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 x축보다 아래가 없어? 다 만나거나 위에 있겠지. 그지?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접할 때는 교점이 1개라서 실근이 1개, d는 0이고, 떠 있을 때에는 교점이 없어서 실근도 없고 d는 음수라서 결국 판별식 d는 0보단 작거나 같다를 풀면 되는 거야. 그지? 그럼 짝수 판별식 4분의 d를 쓰면 a제곱 마이너스 9a가 0보단 작거나 같고 a로 묶어버리면은 이렇게 돼서 a 값은 0 이상 9 이하가 될 거예요. 따라서 정수 a는 0부터 9까지 9개가 아니라 몇 개예요? 10개죠? 이것도 많이 얘기했다. 포함일 때에는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빼고 1 더하라 그랬어. 그게 그 개수라 그랬죠. 정답은 2번이고요. 요거도 잘 정리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12번을 보니까 4차 방정식이 있는데 요거에 모든 근의 곱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실근의 곱을 구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허근은 곱하면 안 되고요. 실근만 따로 찾아가지고 곱해야 돼요. 일단 반복되는 게 있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3x를 a라고 치환을 하자. 그러면 a의 제곱 더하기 5a 더하기 6은 0이고요. 그럼 2, 3의 풀이니까 a는 마이너스 2거나 또는 a는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근데 a가 x의 제곱 마이너스 3x잖아. 이렇게. 그치. 또는 x의 제곱 마이너스 3x는 마이너스 3. 그럼 이거 풀어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3x에 더하기 2는 0이거나 또는
x의 제곱 마이너스의 3x 더하기 3은 0인데 이 오른쪽에 있는 녀석은 판별식 D를 쓰면 9 빼기 12 마이너스 3 음수가 나와서 무슨 근을 가져요? 허근을 가져요. 따라서 우리는 실근만 곱할 거니까 요거는 판단해서 배제하면 되고 여기에서 실근을 뭐 구할 필요도 없어. 뭐 구할 수야 있겠지만 실근 x가 1과 2라는 거는 보자마자 알겠지만 굳이 그럴 거 없고 그냥 근과 계수와의 관계 두 근의 곱을 쓰면 2가 나오죠. 정답은 3번이고요. 정리한 다음에 다음 문제로 갈게요. 자, 13번을 보니까 방정식 x3제곱 더하기 8은 0의 근 중에서 허수 부분이 양수인 근을 알파라고 할 때, 자, 알파에서 알파바를 빼라 그랬어.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3i라고 할 때 i의 개수가 이제 허수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i의 개수가 양수인 거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인수분해 하면은 얘는 이렇게 되니까 x 더하기 2에 x제곱 마이너스 2x에 더하기 4는 0이고요.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4는 0에서 근의 공식을 쓰면 짝수근의 공식이야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빼기 4죠. 따라서 x는 1 더하기 루트 3i가 있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루트 3i가 있는데 i의 개수가 양수인 거는 이거고요. 걔를 알파라고 하지. 그러면 얘가 알파의 바가 되겠지. 그럼 문제에서 알파에서 알파바를 빼라 그랬으니까 1 더하기 루트 3i에서 1 마이너스 루트 3i를 빼면 1 사라지고 2 루트 3의 2 루트 3의 i가 나오겠죠? 정답은 4번이고요. 잘 정리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14번을 보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의 부등식이 성립할 때 m제곱 더하기 n제곱의 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요거는 a, b, c꼴의 부등식이잖아요. 이런 부등식이 있으면은 a는 b보단 작거나 같다. 하나 처리하고 그 다음 b는 c보단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하라 그랬어. 그지? 자, 그럼 보세요. 요거부터 내가 처리하면요.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는 mx의 더하기 n이고 좌변을 우변으로 넘기면 x제곱에 m-3의 x에 그 다음 n-2는 0 이상이야. 그지? 그럼 얘가 모든 실수에 대해 항상 성립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x축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려면 이 왼쪽에 있는 최고차함계수 1, 아래로 블록인 이차함수가 항상 x축, 0이 x축이잖아. 커서 얘보다 만나거나 어디 있어야 돼요? 위에 있어야 돼요. 따라서 만날 때는 교점이 1개, 실근이 1개니까 d는 0이고 떠 있을 때에는 교점이 없어서 실근도 없고 d는 음수야. 즉 판별식 d는 0보단 작거나 같아야겠지. 그지? 그럼 판별식 d를 써버리면 m-3의 제곱에 마이너스 4배에 n-2는 0 이하가 돼야 되고요. 계산하면 m제곱 마이너스 6m 마이너스 4n에 9 더하기 8이니까 17은 0 이하가 돼요. 일단 이거를 기억이라고 하고요. 내비둘게요. 뭐지? 뭔 개소리지? 이런 마인드야 현재까지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 요거 한번 풀어볼게. 그러면 mx 더하기 n은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4보단 작거나 같고 왼쪽을 오른쪽으로 다 이항하면 x제곱 마이너스에 m 더하기 1의 x에 4-n은 0 이상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요거도 모든 x에 대해 항상 성립해야 되니까 이 왼쪽 거랑 같은 그림이 나와야 되거든. 그치? 항상 x축보다
여기 마우스 커서 X축, 0, X축보다 만나거나 위에 있어야 되니까요. 그죠? 그럼 판별식 D가 0 이하가 돼야 돼서 m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4-n은 0 이하가 돼야 돼. 정리하면 m제곱 더하기 2m 그리고 더하기 4n에 1 빼기 14니까 빼기 15는 0 이하가 돼요. 이거를 니은이라고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여기에 똑같이 마이너스의 4n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엮어볼 수 있겠다 요 생각을 했어. 자, 무슨 말이냐면 기억에서 4n만 이항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아이고, 젠장할. 다시 적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니은에서는 4n을 내비두고 나머지를 이항하면 마이너스 m제곱 마이너스 2m 더하기 15가 되잖아요. 이렇게. 그럼 결국 4n에 대해서 봐봐. 4n은 마이너스 m제곱 마이너스 2m 더하기 15보단 작거나 같은데 요거 m제곱 마이너스 6m 더하기 17보단 크거나 같으니까 결국에 요거랑 요걸 가지고 또 식을 작성할 수 있죠. 그치?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죠. 1은 2보다 작고 2는 3보다 작아. 그럼 결국 1은 뭐보다 작은 거야? 3보다 작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 느낌으로 식을 작성하면 결국 m제곱의 마이너스 6m 더하기 17은 마이너스 m제곱 마이너스 2m 더하기 15보단 작거나 같은 거야. 그치? 그죠? 그럼 이거를 쭉 가져와서 정리하면 2m제곱 마이너스 4m 더하기는 0 이하고 2로 약분하면 m제곱 마이너스 2m 더하기 1은 0 이하고 이거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죠. 그지? 그럼 봐봐. 우리 어떤 실수의 제곱은 항상 0 이상이거든요. 근데 얘가 0 이하라 그랬지. 그럼 뭐일 수밖에 없어? 얘가 그냥 0일 수밖에 없잖아. 따라서 m은 뭐예요? 1이에요. 자, 좀 더 쉽게. 자, m이 1일 때는 0이니까 성립하는데 m이 1이 아니면 성립하지 않는 거잖아요. m은 1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봐봐라. m은 1이니까 다시 여기 있지. 여기. 여기에서 m 자리에 1을 대입하면 1 빼기 6 더하기 17이니까 12. 그 다음 여기도 m에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더하기 15라서 10이야. n도 12보단 크거나 같고 12보단 작거나 같아서 n은 뭐예요? 12가 되는 거죠. 그죠? 미안해. 가운데가 n이 아니라 몇 n이야? 4n이죠? 그럼 4n이 12니까 n은 뭐가 되는 거예요? 3이 되는 거죠. 따라서 m제곱 더하기 n제곱의 값은 1 더하기 9니까 정답은 뭐예요? 10이고요. 14번은 진짜 어려운 문제니까 잘 복습해. 잘 연습하고 도저히 모르겠다 싶은 부분이 있으면 나한테 또 물어보세요. 와가지고 잘 정리하고 다음 문제로 갈게. 자, 15번을 보니까 두 함수 fx랑 gx가 이무의 실수 x에 대해서 쉽게 얘기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야 항상 성립한다라는 거죠. 요게 항상 성립한대요. 그러니까 fx가 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b인데 얘가 ax 더하기 2b보다 크다가 항상 성립한다라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요. 왼쪽으로 이항하면 x제곱 마이너스 2a의 x에 마이너스 b는 0보다 크다가 항상 성립해서 일단 기억은 맞아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b는 0보다 크다가 성립한다. 맞는 말이고. 자, 그 다음에 이게 항상 성립하니까 x축에 대해서 항상 위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붕 떠 있어야 돼. 그럼 교점이 없고 실근이 없으니까 D는 0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돼. 자, 그러면 짝수 판별식
4분의 d를 쓰면 a제곱에 더하기 b는 0보다 작아야 돼요. 그럼 이걸 가지고 니은을 해결할 수 있는데 일단 봐봐. 문제에서 b가 음수라 그랬잖아. 그럼 잘 생각해봐. a와 b는 실수거든. 그러니까 실수의 제곱은 양수잖아요. 근데 b를 더해가지고 음수가 나왔다라는 건요. b는 a제곱보다 숫자가 더 큰 음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만약 a제곱 더하기 b가 음수래. 근데 a제곱이 만약에 9라고 해보자고. 그럼 9에다가 더해서 음수가 나오려면은 b는 뭐 마이너스 10, 마이너스의 11, 뭐 이런 수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b는 무조건적으로 음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니면 이렇게 처리해도 괜찮아요. 내가 a제곱을 넘길게. 그럼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a제곱은 양수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음수거든. 그럼 b는 그 음수보다 더 작은 음수인 거니까 어쨌든 b는 음수야. 니은은 맞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디귿을 보니까 함수 y는 fx 그래프의 꼭지점의 y좌표는 직선 y는 gx의 y절편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그럼 fx는 x의 제곱 마이너스 ax의 더하기 b고 이거 표준형으로 바꾸면은 더하기 2분의 a의 제곱을 더하고 2분의 a의 제곱을 빼 그러면 x 마이너스 2분의 a의 제곱에 더하기 b 마이너스 4분의 a 제곱이라서 꼭지점의 y좌표는 얘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gx는 ax에 더하기 2b고 그럼 x에 0을 대입한 이 b가 y 절편이잖아요.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꼭지점의 y좌표 b-4분의 a 제곱이 직선의 y절편 이 b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싹 다 오른쪽으로 넘기면 b 더하기 4분의 a 제곱이 0보다 작고 양변에 순간 목소리가 작게 들렸겠다. 양변에 4를 곱하면 a제곱 더하기 4b는 0보다 작다죠? 그럼 잘 봐. 이걸 내가 a제곱 더하기 b 더하기 3b라고 쓸 수 있는데 이미 a제곱 더하기 b는 음수인 거 알잖아.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그 다음에 b도 음수인 거 알잖아. 그러니까 음수랑 음수를 더했더니 당연히 뭐겠어? 음수겠죠? 그러니까 주어진 문제는 성립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정답은 5번이고 디귿의 논리가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시 꼭지점의 y좌표 얘가 직선의 y절편 2b보다 크다로 놓고 쭉 풀어나갔더니 성립함을 보인 거니까 맞는 거잖아요. 그죠? 잘 정리하고 자 정답 5번 마무리할게요. 자, 16번을 보니까 다음 x에 대한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갖기 위한 정수 a의 개수를 구하래. 그럼 우리가 인수분해하기 위해서 조리제법을 쓸 건데요. 0을 만족하는 x를 구해야 돼요. 근데 과연 x에 뭐를 대입해야 다 0이 될까? a라는 문자도 사라져야 0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x에 뭘 대입해야 a라는 문자도 사라질까? 고민을 해야 되는데 x에 1이나 2 이런 걸 대입하면 이런 것들은 뭐 사라질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x에 감각적으로 a를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그럼 a를 대입하면 a 3제곱 8-a의 a의 제곱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8a의 a의 빼기 a 3제곱이고 사라지죠? 자, 마이너스 a 3제곱 더하기 a 3제곱 사라지고요. 더하기 8a 제곱 빼기 8a 제곱 사라지니까 0 되네. 그럼 개수를 그대로 적어 놓고 자, 니은자 그려서 a에 대한 조립제법을 써보자. 1a 8a a제곱 a 3제곱 0 그럼 a를 대입했으니까 x-a를 인수로 가지고 뒤에 있는 거는 그대로 써주면 돼. 이렇게
그러면 는 0, 는 0을 했을 때 x는 a이거나 또는 x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a제곱은 0인 거잖아요. 그럼 잘 봐. 문제에서 얘가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가진다고 했는데 이미 확정적으로 x는 a라는 근을 가지는 거잖아. 따라서 여기에서는 두 개의 근을 가질 건데 x는 a가 아닌 서로 다른 두 뭐를 가져야 돼요? 실근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총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가지는 거잖아. 그럼 우선 첫 번째로 주어진 2차 방정식은 x는 a라는 근을 가지면 안 되지. 그러면 x는 a를 대입했을 때 성립하면 안 되니까 대입해봐. a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8a에 더하기 a제곱이고 이 대입한 게 성립하면 안 돼. 등호에 짝대기 그어야지. 그러면 2a제곱에 더하기 8a는 0이면 안 되고 그럼 a에 a 더하기 4는 0이면 안 되니까 이거 처리하면 a는 0이 안 되고 a는 마이너스 4도 안 되는 거야. 이거 신경 써야 돼. 너무 중요해.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어때야 돼요? 커야 돼요. 그럼 짝수 판별식을 쓰면 16-a제곱이 0보다 커야 되고 그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a제곱 빼기 16은 0보다 작아야 되고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4와 4 사이야. 문제에서는 정수 a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인데 요건데 a는 뭐가 안 된다 그랬어? 0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따라서 3개, 3개에서 정수 a는 몇 개예요? 그렇죠. 6개가 되는 거예요. 정답은 1번.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고 이 문제도 쉽지 않았고 시험 정말 자주 나오는 거니까 잘 정리하고 다음 문제로 가볼게. 자, 가보자. 자, 17번을 보니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있고 얘가 서로 다른 부호의 두 실근을 가진대. 이때 음수인근의 절대값이 양수인근의 절대값보다 클 때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하래. 양수인근인데요. 양수인근의 절대값이겠죠. 그죠? 비교하는 거니까요. 그럼 이거는요 근의 부호에 대한 얘기인데요. 잘 봐. 우리 일반적으로 근의 부호를 물어볼 때는 세 가지를 따지자 그랬어. 첫 번째는 판별식, 두 번째는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서 두 근의 합, 세 번째는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서 두 근의 곱. 그래서 우리가 판, 합, 곱 이렇게 기억하자 그랬어. 그지? 근데 그 중에서도 매우 특수하게 두 근의 부호가 다를 경우, 부호가 다를 경우에는 판별식과 그 다음 두 근의 합은 따질 필요가 없고 오로지 뭐만 따지자 그랬어요? 두 근의 곱만 따지자 그랬죠. 그지? 근데 다시 한번 그 중에서도 특수하게 두 근의 부호가 다른 상태에서 만약 양수인 근의 절대값과 음수인 근의 절대값을 비교하는 문항이 나오면은 그때는 플러스 해가지고 두 근의 합도 같이 따질 수 있다 그랬죠. 이건 문제풀이잖아요. 이것보다 더 정리할 수는 없어요. 개념 강의를 보거나 나한테 물어봐야겠죠? 그죠? 자, 그럼 첫 번째. 일단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 그랬으니까 두 근의 곱은 0보다 작아야 돼. 그지? 그럼 근과 개수와의 관계.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의 a 더하기 2고 0보다 작아서 a는 2보다 크고 자, 그 다음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음수인 근의 절대값이 양수인 근의 절대값보다 크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 양수인 근이 5고 음수인 근이 뭐 마이너스의 7 이런 거죠.
그지? 그래야 얘가 더 크니까. 그럼 이때는 두근을 그냥 그대로 더하면은 양수가 나와, 음수가 나와? 음수가 나오니까 이때는 두근의 합이 음수겠네. 그럼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의 a제곱 마이너스 5a에 더하기 4고 음수. 그럼 마이너스 곱하면 a제곱 마이너스 5a에 더하기 4는 양수.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고요. 따라서 a는 1보단 작거나 또는 4보다 크죠. 그러면은 1번과 그 다음에 2번을 공통으로 이제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수직선을 그려가지고 표시하면은 a는 2보다 크다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가 1보다는 작다, 4보다는 크다가 있어서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은 여기가 되겠네. 따라서 정답은 a는 4보다 크다가 될 거고, 이 근의 부호에 대한 얘기 잘 기억 안 나는 친구들은 다시 한번 개념 공부하면서 문제 풀어보자. 알겠죠? 정리하고 다음 문제로 갈게요. 자, 18번을 보니까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되게 하는 정수 k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어. 간단하게 개념 정리를 하면은 근에 뭐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쵸? 부호를 물어보고 있잖아요. 이때에는 무조건 세 가지를 따지는 거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판별식 D.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두 근의 합. 그리고 세 번째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두 근의 곱. 이 세 가지를 따져야 되고요. 자, 이때 매우 특수하게 만약에 두 근의 부호가 달라. 그러니까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야. 이때는 판별식과 두근의 합은 그러니까 1번 내용과 2번 내용은 따질 필요 없고 오로지 3번 내용 두근의 곱만 가지고 우리가 따지자 그랬고, 근데 다시 한번 이 중에서도 또 매우 특수한 경우 잠깐만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자. 매우 특수한 경우로 만약에 두근의 부호가 다른 상태에서 양수인 근의 절대값과 음수인 근의 절대값을 비교하는 문장이 나오면은 이때에는 플러스 해가지고 두 근의 합을 다시 한번 같이 따지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개념 설명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정리하고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알겠죠? 까먹은 사람은 개념 강의를 좀 더 참조하거나 나한테 직접 질문을 해야겠죠. 그죠? 일단 문제를 보니까 두 근이 모두 양수였으면 좋겠대요. 그럼 첫 번째로 판별식 4분의 d를 쓰면 자, x계수가 짝수니까 쓰는 거야. k 빼기 2의 제곱에 마이너스의 2k 마이너스 1은 0 이상. 왜냐면 두 개의 근이 모두 양수면은 두 실근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 두 실근이 같을 수도 있으니까 등분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k제곱에 암산 좀 할게. 마이너스 6k에 4 더하기 1이니까 5는 0 이상.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될 거고, 따라서 k는 1 이하 또는 k는 5 이상이 될 거고, 이거를 기억이라고 할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두 근의 합을 따져봐야 돼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두 근의 합은 2의 k 빼기 2고 두 개의 근이 모두 양수지. 그럼 양수랑 양수를 더한 거, 두 근의 합, 두 양수를 더하면 당연히 양수일 거 아니야, 그지? 따라서 2 날리면 k는 2보다 크겠죠. 이거를 니은이라고 하고, 그 다음 세 번째로 두 근의 곱. 자,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통해 두 근의 곱은 2k-1이고 당연히 두 개의 근이 모두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두 근 양수끼리 곱하면 양수가 나와서 k는 2분의 1보다 커야겠죠. 이거를 디귿. 따라서 마지막에는 내가 구한 기역, 니은, 디귿의 공통 범위를 구해야 하니까 수직선에 표시해 볼게. 1 기역은 1 이하, 5 이상.
자, 그 다음에 여기 표시해주자. 야, 너 왜 그래? 잠깐만, 너. 그렇지. 기억. 자, 그 다음에 니은은 2보다 크다. 이렇게 되네. 그 다음 디귿은 어이구 큰일 날 뻔. 디귿은 2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그럼 선생님 여기는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왜냐면 세 개가 모두 겹쳐야 돼. 두 개만 겹치는 건 안 돼. 모두 겹치는 건 여기라서 K는 뭐 이상이에요? 5 이상이고, 문제에선 정수 K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뭐가 되는 거야? 5가 되는 거야. 일단 이것도 쉽지 않은 내용이니까 잘 복습하고, 자, 마무리 할게요. 다음 문제로 가자. 자, 19번을 보니까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kx 더하기 4k 빼기 3은 0에 두 근이 다음을 만족시킬 때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하라 그랬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근의 위치를 물어보고 있어요. 개념 정리 간단하게 하자. 자, 근의 위치를 물어볼 때는요, 항상 세 가지를 따지자 그랬어요. 알겠지? 첫 번째는 뭐냐면은 판별식 D. 두 근을 가져야 되잖아. D는 0보다 크거나, 0보다 크거나 같거나, 이런 식을 작성해야 돼.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경계의 함수값. 경계의 함수값의 부호를 따져야 돼. 적어볼게. 경계의 함수값의 부호를 따져야 되고,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축의 방정식을 따져야 돼요. 이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걸 구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기억할 때는 내가 판, 함, 축, 판함축, 판함축 이런 식으로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다만 요거도 매우 특수하게 두 근 사이에 어떤 상수가 존재할 경우에는 판별식은 따지지 않고 축의 방정식도 따지지 않아. 오로지 이번 내용 경계에서의 함수값의 부호만 가지고 따진다 그랬어. 알겠죠? 자, 그러면은 1번 문제. 자,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2보다 컸으면 좋겠대요.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자, 그림을 그려가지고 처리를 조금 해줘야 돼. x축에 대해서 두 근을 가지니까 fx가 이런 식으로 가겠죠. x제곱 마이너스 2k의 x 더하기 4k의 빼기 3이 있을 거고, 두 개의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하면 알파랑 베타가 마이너스 2보다는 커야 되니까 알파 기준 왼쪽에 마이너스 2가 와줘야 돼요. 그래야 알파랑 베타가 마이너스 2보다 큰 거잖아요. 그지?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첫 번째 판별식 4분의 1을 쓸 건데요. k제곱의 마이너스에 4k의 마이너스 3이고, 얘가 두 개의 실근을 가져야 하는 거니까 0 이상이 돼야 돼. 두 실근이 같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문제는요, 문제에서 어떻게 내냐면요, 어떤 문제는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낼 때가 있어요. 그때는 여기서 등호를 뭐 하는데 빼주면 돼. 그때에만 이거 필기해놔. 충분히 문제가 변형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근데 물론 이 문제는 서로 다른이란 말은 없으니까 두 근이 같을 수도 있는 거야. 자, 풀어보자. 그러면은 k제곱 마이너스 4k에 더하기 3은 0 이상. 인수분해하면 k 마이너스 1에 k 마이너스 3은 0 이상이고, k는 1 이하 또는 k는 3 이상 이렇게 되겠네. 이걸 기억이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경계에서의 함수값의 부호. 그러니까 마이너스 2를 경계로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2를 대입한 f 마이너스 2가 경계의 함수값이고요. 위로 올라가니까 양수가 돼야죠. 그죠? 따라서 f 마이너스 2는 대입하면 4 더하기 4k 더하기 4k 빼기 3이고, 이게 양수가 돼야 돼.
자, 풀면 8k에 더하기 1은 양수라서 정리하면 k는 마이너스 8분의 1보다 크죠? 이거를 니은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축의 방정식인데요. 이차함수는 정가운데 축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럼 축의 방정식 구하는 공식은 x는 마이너스 2 곱하기 최고창 개수분의 1창 개수잖아.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 약분되고 뭐로 바뀌어? k로 바뀌어. 그럼 k는 마이너스 2보다 크지. 그러니까 k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렇게. 내가 구한 축의 방정식은 이 경계와 비교하는 거야. 알겠죠? 이것도 체크해 놓고 이것을 디귿이라고 할게요. 그럼 마지막으로 기억, 니은, 디귿의 공통범위를 구할 거니까요. 기억은 1보다는 작거나 같고 또는 3보다는 크거나 같다. 자, 니은은 마이너스 8분의 1보다는 크다. 이렇게 되고 그림 더 그려야겠네. 자, 그 다음에 디귿은 마이너스 2보다는 크다. 이렇게 되네. 자, 그럼 잘 봐라. 모두 겹치는 게 여기도 모두 겹치고 여기도 모두 겹쳐서 최종적으로 정답은 마이너스 8분의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 또는 k는 3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처리하면 되고 다시 한번 근의 위치를 물어볼 때는 판, 함, 축 세 가지를 가지고 따질 건데 내가 디테일 살려가지고 계산하는 모습들 잘 확인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번 문제를 보니까 하나의 근은 1보다 작고 다른 하나의 근은 1보다 컸으면 좋겠대. 이것도 근의 위치를 물어보는 거니까 파남축을 쓰자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려야 돼. 자, x축 이렇게 있고 이차함수 fx가 x제곱 마이너스 2k의 x 더하기 4k 빼기 3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죠? 근데 두 개의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하나의 근은 1보다 작고 하나의 근은 1보다 크면 두 개의 근 사이에 1이 와줘야겠다. 그지? 그래야 알파는 1보다 작고 베타는 1보다 크잖아. 그럼 내가 특수한 경우에 뭐가 있다 그랬냐면 두 근 사이에 상수가 있을 때에는 오로지 경계에서의 함수값의 부호만 가지고 따지라 그랬잖아요. 그죠? 따라서 얘는요 판별식 따질 필요 없고 축의 방정식 따질 필요 없어. 자, 1을 대입한 함수값 요거 f1인데 내려가니까 양수야 음수야? 음수잖아. 그럼 f1은 1-2k 더하기 4k 빼기 3이고 이게 음수. 2k-2는 음수라서 k는 뭐보다 작아요? 1보다 작아요. 얘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처리하면 된다. 그러면은 이제 정리하고 다음 문제 20번으로 갈 건데요. 자, 20번 듣는 친구들. 자, 19번을 안 듣고 20번만 바로 듣는 친구들은 미안해. 개념 설명 또 하는 건 너무 시간이 아까워서 19번 앞쪽에 내가 개념 정리 이렇게 해놨거든. 그래서 이거를 좀 듣고 나서 20번을 들어보자. 알겠죠? 자, 20번을 풀어볼 건데 다시 한번 19번을 먼저 듣고 나서 20번을 반드시 들으세요. 라고 하기에는 또 안 듣는 친구 있겠지 분명히. 20번 또 설명해 줄게. 그래.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을 때 실수 k 값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죠? 자, 그럼 얘는요 근의 위치를 물어보는 건데 적어 볼게. 자, 근의 위치를 물어볼 때는 항상 세 가지를 따지는 거라 그랬어. 첫 번째는 뭐냐면은 판별식 t. 일단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뭐 0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 뭐 이런 식으로 가져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경계에서의 함수값의 부호. 딱 어떤 경계가 있을 거야. 그거의 부호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걔를 가지고 따져봐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축의 방정식.
자, 그래서 우리 기억할 때는 판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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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함축으로 기억하자 그랬고요. 자, 이 중에서도 매우 특수하게 만약에 두근 사이에 어떤 상수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판별식을 따질 필요 없고 추계방정식 3번도 따질 필요 없어. 오로지 경계에서의 함수값 2번만 따지자 그랬죠. 그 문제가 여기에 있었어요. 그죠? 자, 그럼 이런 관점을 가지고 문제를 볼게요. 일단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모두 1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상태를 파악해 볼게. x축이 있고 두 개의 근이 이렇게 있어. 얘가 fx야. x제곱 마이너스 kx에 더하기 4고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할게. 근데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으려면 베타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1이 있어야지. 그래야 알파, 베타가 1보단 작은 거니까. 그러면 첫 번째로 이 상태를 만족하는 값을 구하기 위해 판별식을 따질 건데 두 개의 실근을 가지는 거니까요. D는 0보다 어때야 돼요? 커야 돼요. 그죠?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왜냐하면 두 개의 근이 같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어떤 문제에서는요, 두 근이 아니라 이제 서로 다른 두 근이다. 이제 이런 말을 줄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여기서 등호가 어떻게 돼야 돼? 빠져야겠지. 그러니까 서로 다른이란 말을 줄 수도 있는 거잖아, 실전에서는. 그거에 따라서 등호를 붙일지 말지를 따져야 돼. 알겠죠? 서로 다른이란 말이 있으면 빼는 거예요. 필기하세요, 이거. 필기하세요. 지금은 서로 같을 수도 있으니까 등호를 붙여. 판별식 D를 쓰면 K제곱 마이너스 16은 0 이상.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돼서 K값은 K값은 마이너스 4보단 작거나 같다. 또는 K값은 4 이상이다. 요거를 기억.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경계에서의 함수값인데요. 1을 경계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 1을 대입한 값이 F의 1인데 위로 올라가니까 양수죠. 그래서 F1은 양수다를 가지고 풀어내 볼게요. 그러면 계산하자. 1 집어넣으면 1 빼기 K에 더하기 4, 0보다 커. 정리하면 K는 5보단 작다가 나오겠죠. 요게 니은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축의 방정식을 구할 건데 2차 함수는 정 가운데가 축이잖아. 축의 방정식 구하는 공식은 x는 마이너스 2 곱하기 최고차항 개수분의 1차항 개수라서 2분의 k. 그러니까 여기가 2분의 k가 되는 건데 요게 1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돼. 2분의 k가 1보다 작아야 돼. 축의 방정식은 경계랑 비교하는 거야. 알겠죠? 따라서 k는 2보단 작아요. 이게 디귿.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이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모두 구할게요. 그럼 x축에 대해서 기억은 마이너스 4보단 작거나 같고 또는 4보단 크거나 같다. 기억. 자, 그 다음에 니은은요 5보다는 작다. 이렇게 니은 나오고 그 다음에 디귿은요 2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와서 세 개가 모두 겹치는 건 여기밖에 없어서 K는 마이너스 4보단 작거나 같죠. 이렇게. 따라서 실수 K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4,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19번과 20번 이거 좀 잘 연습해가지고 시험 나와도 맞출 수 있게 하자. 자, 고생했고 다음 문제로 갈게. 자, 21번을 보니까 오른쪽 그림과 같이 AC와 BC가 15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 ABC가 있대. 직각 이등변이에요. 근데 빗변 AB 위에 점 P에서 변 BC와 변 AC에 내린 수선의 발을 QR이라고 하자. 내리고 내려가지고 Q랑 R이라고 하자. 그리고
직사각형 PQCR의 넓이, 그러니까 PQCR의 넓이가 두 삼각형 APR, PBQ 각각의 넓이보다 크다. 그러니까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APR과 PBQ 넓이 각자보다 크대. 더한 거보다 큰 게 아니라 각자보다 넓이가 크대. 그리고 QC의 길이가 A일 때 모든 자연수 A 값의 합을 구하라 그랬고, 너희들이 가장 못하는 게 뭐냐면요,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걸 가장 진짜 못해요. 제발 문제가 길어도 다 읽어, 제발. 그래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니까. 혹시나 아니면 문제에 숨겨져 있는 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럼 내가 문자로 설정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이게 직각 이등변이니까 여 길이와 여 길이도 같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 길이와 여 길이도 같을 거예요. 자, 가볼게요. 일단 여 길이는 A야. 여기가 A니까. 그러면은 여 길이도 A일 거고, 자, 그럼 봅시다. 이 길이는 15-A잖아요. 그러면 요 길이도 15-A죠. 그럼 일단은 사각형 PQCR의 넓이가 삼각형 APR보다 크고, 그 다음에 사각형 PQCR의 넓이가 삼각형 PBQ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이걸 가지고 식을 작성을 할게. 일단 PQCR의 넓이는 가로가 A, 세로가 15-A니까 A의 15-A고요. 이게 APQ, 요거 봐봐. 얘보다 커야 되니까요. 넓이는 2분의 1 A제곱보다 크죠. 그리고 AND 사각형 PQCR의 넓이 A의 15-A가 삼각형 PBQ의 넓이보다 커야 돼요. PBQ의 넓이는 2분의 1의 15-A의 제곱이죠. 자, 요거랑 요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A의 범위를 구할 건데, 바로 문제를 풀면 절대 안 되고, 식을 작성했으니까 반드시 A의 뭐를 지정해 주세요. 그렇죠. 제발 범위를 지정하자. 일반적으로 도형이 나오면 변의 길이가 0보다 크다를 가지고 지정한다 그랬어. 그럼 여기에 등장하는 변의 길이는 A가 있고 15-A가 있잖아. 그럼 A는 0보다 크고 A는 15보다 작네. 따라서 A의 범위는 뭐랑 뭐 사이예요? 그지? 0과 15 사이가 되겠죠. 자, 그럼 문제 풀어볼 건데, 설마 다 전개해서 풀면은 좀 바보고 그러지 말고, 양변에 A랑 A가 있잖아. 그럼 A를 뭐 할 수 있냐면 약분할 수 있어. 근데 이게 항상 약분이 되는 건 아니고요. 0이 아니어서 약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우리말로 적어줄게. 자, 약분할 때는 일단 양수인지 음수인지 먼저 확인해. 자, 주어진 문제는 A는 변의 길이니까 양수잖아. 약분을 해도 부등호 방향이 안 변하고, 그 다음에 0이 아닌지도 확인해야지. 자, 0일 수도 있는 걸로 약분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리 원래 0으로 나눌 수는 없는 거잖아요. 0일 수 있는 것들은 약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변의 길이는 마찬가지로 0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약분할 수 있어. 그럼 15-A는 2분의 1 A보다 크고, 2배 하니까 30-2A는 이렇게 되고, 그럼 3A는 30보다 작아서 A는 10보다 작다가 나오네요. 이번에 여기 보죠? 15-A로 약분할게요. 왜냐하면 15-A는 당연히 0이 아닐 거야. 길이니까. 그리고 양수잖아. 그러니까 부등호 방향도 안 변해. A는 2분의 1에 15-A고, 양변에 2 곱하면은 이렇게 되고, A 넘기면 이렇게 되죠. A는 5보다 커요. 따라서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A는 5보다 크고 10보다 작은데, 우리는 이 범위 내에서 구한 거니까 다시 여거랑 여거의 공통 범위를 또 구해야 돼요. 근데 수직선을 굳이 그리지 않아도
이 범위가 속해 있잖아요. 이 범위 안에. 그러니까 그냥 a는 5보다 크고 10보단 작다로 쓰면 되고요. 이 범위 안에 있는 자연수를 전부 다 더하라 그랬으니까 6, 7, 8, 9를 더하면 정답은 뭐가 나오니? 그죠? 30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요거도 쉽지 않은 거니까 잘 보고 연습하자. 고생했고 마지막 문제 풀어볼게요. 일단 22번 문제는 선생님은 아무리 봐도 그냥 이차함수 문제거든? 근데 이게 부등식 파트 있어가지고 좀 뭔가 싶긴 하거든? 근데 있으니까 일단 풀어는 볼게. 이게 부등식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 풀어는 볼게요. 이차함수 문제 같은데 자, 어느 가게에서는 A 상품 한 개당 300원의 이익을 남기고 팔면 하루에 400개씩 팔 수 있는데 A 상품 한 개당 이익금을 10원씩 줄일 때마다 20개씩 더 팔린다라고 한다. 이 가게에서 하루 동안 A 상품을 팔아 얻을 수 있는 최대 이익금을 구하여라. 일단 봐봐. 상품 한 개당 이익에다가 하루 판매 개수를 곱한 게 뭐냐면은 전체 이익이죠. 전체 이익금이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한 개당 이익이 300원인데요. 400개를 팔았으면은 300원씩 400개 팔았으니까 12만원 이익이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에서 한 개당 이익금을 10원씩 줄인대요. 그게 10원 줄일 수도 있고 20원 줄일 수도 있고 30원 줄일 수도 있고 10원씩 내려가니까 내가 10x만큼 줄인다라고 할게. 이익금을 300원에서 10x만큼 줄이면 판매 개수는 20개씩 더 팔려. 그러니까 20개씩 더 팔리고 20원 내리면 40개 더 팔리고 30원 내리면 60개 더 팔리니까 20x만큼 더 팔리는 거야. 그럼 이거를 곱한 게 이익금이잖아요. 그죠? 전체 이익금. 그 전체 이익금을 내가 뭐 fx라고 하면 fx의 최대값을 구하란 얘기잖아. 그치? 그럼 요건 그냥 이차함수 문제잖아. 왜 여기 있지? 잘못 넣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으니까 일단 풀어는 볼게요. 그러면 fx는 자 이거 마이너스 10 밖으로 꺼내면 x 마이너스 30이고 요거 곱하기 20 밖으로 꺼내면 x 더하기 20이죠? 그러면 fx는 마이너스 200에 x 마이너스 30에 x 더하기 20이고 자 그래프를 그려서 처리하면 x축에 대해서 위로 블록이고요. 여기가 그러면 마이너스 20 여기가 30이잖아. 왜냐면 는 0이라고 했을 때 x 절편이 나오니까. 그치? 그럼 우리가 이 마이너스 20과 30의 정중앙에서 최대값을 가질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20과 30의 정중앙은 양쪽을 더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하면 돼요. 2분의 10이니까 5죠. 따라서 x의 5를 대입한 게 최대가 되는 거라서 f5는 마이너스 200 곱하기 5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25 곱하기 5 집어넣으면은 25죠. 일단 부호는 플러스로 바뀌고요. 200 곱하기 25 하면은 5000이잖아요. 거기다 25를 곱하니까 12만 5천이 나와서 최대 이익금은 12만 5천원 5번이 되는 거야. 와, 선생님 거의 1시간 반 동안 안 쉬고 열심히 문제를 풀고 최대한 자세하게 적으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꼭 잘 문제 복습하고 정말 안 풀리면 2번, 3번 풀어야 돼. 본인 걸로 만들어야겠죠. 그렇게 해서 시험 잘 봤으면 좋겠다. 자, 고생했고 마무리할게요.